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이의 아빠이자 50대 남성입니다. 저는 몇 달 전 악마를 보았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었죠. 그 사람은 사람이길 포기한 악마와 다름없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 전처입니다. 지금부터 제게 일어난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전 8년 전에 아내와 헤어졌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는데 당시 저는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고 아내는 규모가 꽤 커다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하나 운영했었죠. 아내는 원래 전업주부였지만 계속 집에서만 있다 보니 우울하고 괴롭다며 자기도 돈을 벌고 싶다고 말을 하길래 음식점을 하나 해주었어요. 아내 명의로 말이죠. 아내는 원래 수더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기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자 옷차림도 점점 과감해졌고 화장도 하기 시작했죠. 애교도 부릴 줄 알더라고요. 그때 알아차려야 했었는데 전 아내의 변화가 반가웠어요. 곰인 줄 알았는데 여우 같은 아내의 모습을 보니 예뻤거든요. 아내가 그렇게 변하게 된 이유도 있었습니다. 음식점에 재료를 조달해주던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남자랑 눈이 맞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아내보다 8살이나 어렸어요. 무슨 세기의 사랑인 양 바람을 피기 시작했죠. 앞에 말했듯이 저에겐 두 아이가 있습니다. 둘 다 여자아이죠. 아이들 때문에 아내의 바람을 알아도 모른 척 눈뜬 장님인 척을 하며 그냥 참고 살려고 얼마나 다짐했는지 몰라요. 처음 제게 들켰을 때 아내는 흠칫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자제하는구나 했는데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니 아내는 점점 대놓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미쳐 날뛰면서 말입니다. 기세등등하게 외박하기도 하고 술에 절어 새벽에 들어오기도 하였는데 그 빈도는 점차 늘어갔어요. 한 달에 한 번이던 것들이 어느새 이틀에 한 번 정도가 되었더군요. 우리 부부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차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집을 공유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이혼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었는데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종종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 제가 받았던 상처를 똑같이 안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주말 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는 자기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어보니 엄마는 우리랑 놀아주지도 않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데 우릴 사랑하는 게 맞냐더군요. 그때 첫째는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둘째는 갓 입학한 1학년이었어요.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만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여자라도 엄마니까 엄마의 존재로 남겨줘야 할 것인가 하면서 말이에요. 제 고민의 대답은 이혼을 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아무런 핍박도 하지 않으니 점점 대놓고 기세등등하게 바람을 폈기 때문에 바람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은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왔고 전 당연히 승소했죠. 면접 교섭권도 박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천륜이라고 하늘이 점지해준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쉽게 박탈되지 않더군요. 그런데 남자의 눈이 돌아간 여자가 아이들을 챙기겠나요? 면접 교섭권을 이용해 약속하지 않은 날에 찾아와 제 마음대로 아이들을 보기 일쑤였고 약속하기로 한 날에 펑크 내기도 했었죠. 아이들도 그 사이 사춘기가 지나고 머리가 커지면서 엄마의 바람으로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엄마를 만나는 것을 꺼리더군요. 엄마지만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년 여름부터 자주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절 찾아와 진심으로 사죄하기 시작하더군요. 전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난 사이니까 사적인 이유로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면 마주치지 말자고 단호하게 내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절 계속 찾아왔습니다. 아이들도 내심 제가 아내를 받아주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이미 아내는 아이들에게 따로 찾아가 엄마가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했었다고 하더군요. 아이들도 처음엔 엄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경계를 했지만 이내 벽을 허물고 엄마를 다시 받아주더군요. 아내와 아이들이 예전처럼 다시 같이 살자고 매달렸어요. 아내가 그런다면 거들떠도 보지 않겠지만 한창 사춘기인 아이들까지 그러니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도 내심 마음속으로 아내의 사과와 뉘우침이 기꺼웠던 걸지도 몰라요. 다시 합치게 된 저희 네 식구는 8년 전 이혼했을 때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던 회사는 쭉 상승세를 유지해 규모가 조금 더 커졌고 아내는 그 사이 여러 개의 음식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더군요. 여유가 있다 보니 저와 아내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한 분을 고용했습니다. 식사나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부탁할 심산으로 말이죠. 아내와 살림을 다시 합친 이후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아내 노릇과 엄마 노릇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신혼 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더 헌신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물론 아이들까지 먹는 것, 입는 것 하나하나 전부 일일이 신경 쓰기 시작했죠.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딸들에겐 특히 더 잘해주었어요. 저와 아이들에게 야채를 갈아서 만든 건강 주스를 챙겨 먹이면서 공부하고 일을 할 때 체력이 제일 중요하단 말을 했었고, 비타민을 챙겨주거나 함께 운동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열심히 엄마의 역할을 하였죠. 아내는 다시 살림을 합치고 난 이후부터 건강 문제에 집착하는 것 같았지만 전 정말 아내가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속아놓고 또 속은 제가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요. 아내는 큰딸의 건강에 유독 예민했습니다. 큰딸도 다이어트니 뭐니 하며 건강해지는데 온 힘을 다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큰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 치킨도 마다하더라고요.
어느샌가 큰딸의 볼이 홀쭉해진 것을 보았을 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전 큰딸에게 이제 곧 수험생인데 공부도 먹으면서 해야 잘할 수 있다고, 지금 살이 조금 쪄도 대학 가면 다 빠진다며 이것저것 챙겨 먹이려고 했어요. 제 걱정은 태산 같았죠. 그런데 아내는 옆에서 원래 여자들에게 다이어트는 숙명과도 같다고 저보고 오히려 유난 좀 떨지 말라고 꾸짖더라고요. 제가 말렸는데도 들어먹질 않으니 별 수가 있나요? 몸 상하는 건 하지 말라고 주의만 주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제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는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수리를 맡기게 되었어요. 이왕 수리를 맡긴 김에 부품도 교체해야겠다 싶어 그것까지 요청했었죠.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말에 저는 아내의 자동차를 빌려 출근을 했습니다. 제 회사는 차로 이동을 해야 했고 아내는 대중교통으로도 출퇴근이 괜찮았거든요. 아내의 차를 사용한 지 사흘 정도 되었던 날이었어요. 조수석으로 손을 뻗어 가방에서 울리는 전화를 찾기 위해 한 손으로는 운전을 했고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찾아 꺼냈죠.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잠시 눈을 뗀 사이에 전 사고가 났습니다. 반대편에서 졸음 운전으로 제가 가고 있는 차도를 덮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저와 사고가 난 것이죠. 상대 측의 과실이 컸기에 증명하기 위해서 아내의 자동차에 달린 블랙박스 파일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한번 확인이나 해보고 보내야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블랙박스 판도라 상자를 열었어요. 그런데 재생되는 영상 속에서 저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고가 나기 하루 전날이 주말이었는데 아내가 잠시 차를 썼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게 요한 마트에 잠시 들렸다 오겠다 말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아내는 마트에 가질 않고 그때 만나고 있었던 남자를 찾아갔더군요. 영상 속에는 그 둘의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그놈의 애교 어린 말에 아내는 미안하다고 말을 하며 나한테 당신밖에 없는 건 잘 알잖아 라고 하더군요. 외롭다는 남자의 말에 꼭 안아주었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나 그 사람이랑 같은 식탁에 앉아 얼굴 보면서 밥을 먹는 것도 너무 고문이야. 그럴 때마다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운지 당신이 알아? 우리가 함께 살려면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돼. 나 정말 당신 하나 보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내 맘 알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며 어르고 달래는 아내를 보니 참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애 아빠가 가족이라면 끔찍히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진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어. 내가 들어와서 애들한테 헌신하고 그러는 모습을 봐야 진정성이 있잖아. 원래 사기도 치려면 그 역할에 빙의해야 하는 거야. 알았지? 라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생각보다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큰 상처가 따로 없어 며칠 후 집으로 잘 퇴원할 수 있었어요. 오자마자 아내의 캐리어를 열어 짐을 간단하게 싸고 있었습니다. 쫓아낼 생각이었고 아내도 할 말이 없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옷장 깊숙한 곳에서 웬 종이봉투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종이봉투 안속에는 간이식 안내서랑 적합성 검사 종이가 들어있더군요. 그곳엔 우리 큰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와, 정말 설마 싶었어요. 저는 큰딸에게 연락했죠. 밖에서 따로 큰딸과 만나기로 약속했고, 아내의 짐은 쌌던 걸 다시 풀고 일단 아무런 일도 없는 척 했어요. 일단 큰딸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큰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저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알고 보니 아내는 간질환으로 간이식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큰딸이 말하기를 언젠가부터 엄마가 자신과 동생을 만나러 꼬박꼬박 찾아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점차 미안하다고, 엄마가 많이 어리석었다고 사과를 했고, 하루는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제 엄마 노릇하면서 살고 싶다고 빌었다고 하더군요. 순진한 제 아이들은 엄마가 눈물 짓는 모습에 진심이라고 착각하고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딸을 데리고 무작정 병원으로 찾아가 적합성 검사를 시행했다고 해요. 그런데 큰딸의 간이 적합했나 보더군요. 그러면서 큰딸에게 부탁을 가장한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 나에게 간을 기증해주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다시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건 다 너 때문이다. 네가 나에게 간을 주지 않으면 난 죽을 것이고 난 죽어서도 널 원망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주지 않더라도 난 괜찮다. 난 네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와서 적합성 검사를 또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무슨 현대판 별주부전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무래도 큰딸은 이미 가정이 깨지는 것을 한번 경험을 했었기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동생을 지켜야 되겠다는 책임감으로 인해 간기증을 약속했나 보더라고요. 아내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건강관리에 집착했던 것도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간기증자인 큰딸의 건강에 집착해야만 했던 거겠죠. 혹시 모르니 저와 둘째 딸도 보험으로 함께 건강하게 만들었던 것이고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 아내가 자신에게 건강주스 레시피와 한 달에 차려야 할 식단표와 큰딸에게 따로 해줘야 할 건강식의 레시피 등을 손수 만들어 주었대요. 자기가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큰딸이 자기를 많이 닮아서 걱정이 된다고 큰딸과 자기를 특히 더 챙겨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투병 중이란 사실을 알면 가족 전체가 많이 걱정할 테니 자기가 말할 때까지 당분간 숨겨주시라는 부탁도 잊지 않았더군요. 진짜 소름이 끼쳤습니다. 전 큰딸에게 집으로 들어가라 말을 한 뒤 그 길로 아내를 만나러 갔어요. 눈이 뒤집어졌죠. 아니, 세상 천지에 부모가 자식 간 빼내겠다고 정성을 들이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뜩이나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은 자식이고 여자애인데 수술하면 얼마나 큰 흉이 지는데요. 진짜 기가 차서 원. 이미 아내를 만나기 직전에 전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고 이성을 잃어버리기 직전이었어요. 아내는 가증스럽게 웃는 낯을 하며 제게 어머, 여보 여기까지 무슨 일이에요? 라며 반기더군요. 전 아내의 얼굴을 보자마자 뺨을 내려쳤습니다. 제게 뺨을 맞고 옆으로 엎어진 아내에게 누군가 미친 듯이 달려오며
아내를 부축하더군요.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전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자기 자식 간을 빼달라고 강요해? 라고 하니 아내는 당황스러워하며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라더군요. 그러면서 횡설수설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한부 같은 인생은 아니지만 간이식이 절실한 상황이긴 한 것 같았어요. 뇌사자의 장기를 기증받으려고 했지만 등급이 낮게 평가되어 총각을 다투는 대기자들에게 밀려나고 있어서 뇌사자의 장기 기증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여보, 그런데 들어봐. 아직 우리 딸은 젊잖아. 젊으면 회복이 더 빠르대. 그리고 어차피 간은 다시 자라잖아. 우리 딸은 괜찮을 거야. 응? 이러는데 진짜 화가 미친 듯이 나더군요. 전 그 두 사람을 노려보며 아니, 그럼 당신은 저놈한테 간을 달라고 하지 왜 멀쩡한 애들을 건드려? 사람이 정도란 게 있는 거야. 애들이 한창 엄마 사랑 구걸했을 때 남자의 눈이 멀어 가정을 파탄냈으면 적어도 뻔뻔하게 나오진 말아야 될 것 아니야. 만약에 애한테 후유증이 오면 그래서 평생 약을 달고 사는 인생이 돼버리면 어쩔 거냐고. 당신은 당신 인생만 중요해? 그깟 알량한 사랑하겠다고 가족을 등져놓고 뭐? 간을 달라고? 사람 가죽 뒤집어 쓴 악마 같은 여자야. 라고 소리쳤죠. 그런데 갑자기 그놈이 제게 무릎을 꿇더군요. 저도 제 간을 주고 싶어요. 저도 적합성 검사를 했고 누나네 친정 식구들도 전부 적합성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모두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를 받았단 말이에요.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라며 아내를 좀 살려달라 빌더군요. 들어보니 아내는 청천벽력처럼 그런 결과를 받고 삶의 의욕을 잃어갈 즈음 저희 딸들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둘째는 너무 어리고 첫째는 조금 있으면 성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믿져야 본전으로 애들에게 사과하면서 달랜 후 첫째를 데리고 무작정 병원으로 가서 적합성 검사를 했는데 큰딸의 간은 적합성 검사를 통과했던 거였죠. 아내도 같이 무릎을 꿇고 제게 빌기 시작했어요. 저는 난 절대 허락 못해. 2번 다시 내 새끼들 건들 생각하지 마. 이번엔 당신 뺨 한 대로 끝내겠는데 다음에 걸리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그러게 행실을 곱게 하지 그랬어. 당신 천벌 받은 거잖아. 안 그래? 살림만 합치길 천만 다행이지. 당신은 몸만 나가면 될 것 아니야. 내일 문 앞에 당신 물건 다 내놓을 테니까 가져가. 내일 가져가지 않으면 싹 다 갖다 버릴 거니까. 라고 화를 낸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그 와중에도 제게 그럼 당신 간이라도 나한테 주던가 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더군요. 저는 집으로 곧장 돌아와 아이들을 거실에 불러 앉혔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쳐다봤죠. 이제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진실을 얘기해도 괜찮을지 걱정이 앞서더군요.
하지만 제가 모르게 아내가 수작을 부릴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제게도 큰 충격이었던 터라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큰딸은 아내가 자신의 간을 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내의 사과와 미안함이 그래도 자신들을 위한 사랑이었다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자기를 정말 장기 기증용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둘째 딸은 자신의 언니가 가족의 평화를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과 엄마의 모든 행동들이 거짓된 행동이었다는 것에 충격과 상처를 받았죠. 그 와중에도 제 아이들은 제게 아빠는 괜찮아 라며 묻더라고요. 그 질문에 참고 참았던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아이들에게 엄마를 빼앗았다는 죄책감이 항상 있었고 제가 아이들과 성별이 달랐기에 여자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진 못했으니까요. 가족이 깨어졌다는 죄책감도 상당해서 아내가 사과와 함께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 제가 제일 기뻐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아이들에게 괜찮다고 장기 기증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해 주었고 절대 응하지 말라 큰딸에게 못을 단단히 박았죠. 참, 아직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제 눈엔 아기로 보이는데 이런 아이의 간을 빼가려고 했던 게 기가 차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헤어졌습니다. 아내가 저희 집에 몸만 들어와 살림만 합쳤던 터라 법적으로 엮여있지 않아서 두 번째 헤어짐은 단순했어요. 그 뒤로 꾸준하게 저희 가족에게 연락을 해오곤 있습니다. 전 이번엔 이 모든 일들을 근거로 아이들의 면접 교섭권을 박탈해 보려고 해요.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을 겪게 된다고 하는데 전 그 여자가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줄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이나 갔다 오려고 해요. 잘 마무리되길 여러분들도 빌어주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